첫사랑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 손이 떨리네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 사랑하는 나 자신을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숙함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회한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와 용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20살쯤의 이야기들을 떠올리시죠. 저의 첫사랑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20살, 21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나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아주 크지도 눈에 띄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끄럽지 않은데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더 눈에 밟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어요. 복도 끝 창가 쪽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던 남자. 학교에서 나눠준 책도 아니고 전공서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오래된 시집 같아 보였어요. 그때 저는 괜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아, 저 사람 공부 좀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지만 그때의 저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던 나이였거든요. 이름은 준호.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준호는 같은 과 같은 동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활발해 보인다고들 했지만 정작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만 생기면 입이 굳어버리는 이상한 사람이었죠. 대신 준호는 예상과 달리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너 아까 조별과제 조정할 때 하기 싫어하는 거 티났지? 처음으로 그가 제게 건넨 말은 대단한 멘트도 아니고 그저 장난 섞인 한마디였어요. 티났어? 응, 눈이 죽어 있던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오래 이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만 하던 말을 복도에서, 카페에서, 도서관 앞 벤치에서 나누게 됐고 어느새 사람들은 우리 둘을 묶어서 부르기 시작했죠. 야, 준호랑 는 맨날 붙어 다니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살에 치며 말하곤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친구란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라서 옆에 있을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선을 넘는 건 두려웠습니다. 왜냐고요? 그때의 저는 상처받는 연애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소설 속 연애는 늘 극적이고 영화 속 사랑은 늘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른들의 얼굴에서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싸우고, 의심하고, 헤어지고, 미련 남기고, 그런 감정의 굴곡에 제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편리한 말을 만들어냈죠. 첫사랑은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정작 마음은 조금씩 준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준호는 참 자잘한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등에 큰 가방을 메고 있으면 무겁겠다 하면서 말없이 대신 들어주고 과제가 밀려서 밤늦게까지 과방에 남아있으면 자기가 먹던 컵라면 반쯤을 툭 제 앞으로 밀어두곤 했어요. 먹어, 안 먹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 말투가 어쩐지 참 따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빨리 뛰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알아볼 필요 없어. 괜히 확신해버리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강의실 창밖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책상에 무언가를 턱 내려놓더군요. 검은 우산 하나, 이거 쓰고 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였죠. 하지만 저는 또 모른 척했어요. 그럼 내일 돌려줄게. 응. 근데 젖으면 잘 말려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우산을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길. 빗소리보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군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이상하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놓친 고백의 타이밍, 첫사랑이 첫사랑으로 남는 데는 늘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각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에, 아르바이트에, 취업 준비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시간을 쪼개 쓰기 시작했고, 준호는 학회, 스터디, 그리고 나중에는 교환학생 준비까지 하더군요. 서로의 자리가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했지만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야, 과제했어. 이 문제 풀 때 너 생각났다. 너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런 사소한 메시지들이 마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길게 온 메시지 하나. 알림창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혹시 이게 그 말일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막상 눈앞에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좋아한다고 말하면 혹시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닐까? 친구로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혼자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상처들을 미리 다 상상해 놓고선 결국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미안.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보자. 다음에라는 말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준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상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먼저 만나자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 잘 지내지? 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3학년, 4학년, 그리고 졸업식 날. 캠퍼스는 꽃다발과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서로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눈물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일부러 준호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주칠까봐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만약 오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 고민이 너무 버거워서 그냥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검은 학사모를 쓴 채 친구들과 웃고 있는 그의 옆모습. 저는 그날 준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저 바라만 보고 흘려보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력서에 월급이 찍히고 명함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끝내지 못한 이야기 하나가 늘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참 바쁘게 살고 있던 서른 즈음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 모임이 잡혔습니다. 다 온다더라. 준호도 온대. 그 말에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괜히 얼굴을 살피게 되는 나이. 서른. 주름은 아직 깊지 않았지만 20살 때와는 다른 얼굴이 그곳에 비쳐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거구나. 모임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준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던 환하게 웃는 한 여자였죠. 아,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준호는 예전에 제가 몰래 좋아했던 그 목소리 톤 그대로 조용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인사는 참 맑았어요. 잘 웃고 예의 바르고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늦게 찾아온 단어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회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첫사랑이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었다. 6 한밤중 도착한 짧은 메시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봤던 준호의 얼굴, 그의 여자의 웃음, 둘 사이의 거리, 하나하나가 제 첫사랑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잘 지냈지? 오늘 반가웠다. 고작 그 한 줄이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응, 나도 반가웠어. 너도 잘 지내지? 답장은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잠이 들려는 순간 다시 휴대폰이 조용히 떨렸어요. 응, 있잖아. 그때 내가 다음에 보자 했던 날 있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사실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잘 됐던 것 같기도 해.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말하지 마. 이제 와서 그 말을 나한테 하지 말아줘. 마음 한켠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 너 입으로 나를 좋아했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응, 나도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때 내 말 들어봤어야 했나 하고 보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뒤늦은 깨달음. 가장 미숙했던 사람은 나였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30에서 40, 40에서 어느새 50을 넘기고 보니 그때의 모든 일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도 결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기도 했고 일하고 아프고 버티고 그러다 문득문득 아주 조용한 순간에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지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미련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가 용기 내서 제게 하려 했던 말을 제가 다음에 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막아버린 건 아닐까? 혹시 그날 그가 내게 상처받진 않았을까? 첫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끝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남는 것. 50이 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덜 아프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은 조금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 첫사랑의 회화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용기를 외면했다. 팔 뒤늦은 용서 그리고 만약 그에게 말할 수 있다면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언젠가 정말 우연히 아주 아무렇지 않은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준호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그런 평범한 인사 말고 정말 나답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준호야, 그때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했고, 너의 마음이 어디까지였는지 끝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 두기만 한 게 미안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고마웠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다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사람이 너라서.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고들 하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건 그게 꼭 실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미숙했을 뿐 그 순간에는 분명히 진짜였으니까요. 그 진짜였던 감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늦게라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그 지금의 누군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첫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겠죠. 어쩌면 이미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과거를 붙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언젠가 말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마음속 서랍에만 그 사람을 넣어두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 서랍을 너무 오래 닫아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상처받더라도 그래도 말해보는 게 훨씬 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회한이 되고 말해본 사랑은 설령 끝이 좋지 않더라도 추억이 된다고. 추억은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지만 회한은 한숨과 함께 떠올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숨으로만 사랑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누군가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평생 그날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첫사랑에게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번만 제 첫사랑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써볼게요. 준호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그 밤 이후로 나는 내 번호를 바꾸지 못했어. 언제라도 혹시 내가 또 연락을 할까봐. 아니,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끝내 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알 것 같아.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 서툰 상태에서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내는 거였다는 걸. 나는 그 용기를 내지 못했고 너는 아마 그 용기를 한 번쯤은 냈다가 내가 닫은 문 앞에서 돌아섰겠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뒤늦게나마 이렇게 말해본다. 그때 널 좋아했던 나를 이제야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그때의 나를 이제는 용서해 보려고 한다고. 너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누군가의 첫사랑으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 있기를. 여기까지 조금 길었던 제 첫사랑의 회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옛사랑 한 사람이라도 떠올랐다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펐던 기억이든 아쉬웠던 기억이든 그때의 우리는 분명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진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조용히 찾아올게요.